상장 첫날 713조, 무보수 7년 버틴 CXMT 창업자의 반전 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뜨거운 소식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어제 7월 27일 중국 상하이 증시에 데뷔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 CXMT, 우리말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상장 첫날 공모가 8.66위안 대비 무려 465.82% 폭등하며 시가총액 3조 2,8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13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 인텔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고 홍콩 증시의 텐센트 시가총액까지 넘어선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회사가 상장하자마자 중국 어주시장 전체에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자리는 늘 중국 공상은행, 그러니까 ICBC 같은 거대 국영은행들의 몫이었는데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이 어주 35년 역사상 처음으로 그 왕관을 차지한 겁니다. 하루 거래 대금도 1,000억 위안을 넘어서면서 중국 증시 역사상 단일 종목 최대 거래량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이번 상장을 두고 중국에서 이제 하드웨어 기술이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어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면면을 보면 그 변화가 확 느껴집니다. 상장 이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위는 중국 공상은행으로 약 2조 4,600억 위안, 2위는 농업은행, 3위는 건설은행, 그리고 4위부터가 흥미로운데요.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기업인 CATL, 중국어로 닝더스다이가 약 1조 8,600억 위안으로 자리하고 있고 5위는 폭스콘의 어주 상장 법인인 공업불연, 6위는 광통신 모듈 강자, 중지시창, 7위는 다들 아시는 백주명가 귀주모태, 8위는 중국은행, 9위는 AI 반도체 설계 기업 캄브리콘, 즉 한우지, 10위는 광모듈 기업 신희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CXMT가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3조 위안이 넘는 시가총액으로 등장과 동시에 1위 자리를 꿰차버린 거죠. 은행과 에너지 기업이 지배하던 어주 시장이 이제는 배터리, 반도체, 광통신 같은 하드웨어 기술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걸 이번 CXMT 사례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자, 그럼 이 CXMT라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CXMT의 창업자는 주이밍이라는 인물인데요. 그의 스토리가 꽤 드라마틱합니다. 주이밍은 2005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다 중국으로 귀국한 뒤 반도체 설계 회사 기가디바이스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중국 안우이성 허페이시 정부가 국산 디램 국산화 프로젝트를 위해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는 두 번째 창업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바로 이노트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나중에 CXMT로 사명을 바꾼 지금의 창신 메모리입니다. 설립 자금 180억 위안 중 4분의 3을 허페이시 정부 산하 투자회사가 됐고 나머지를 주이밍의 기가디바이스가 부담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부와 민간 기업가가 손잡고 만든 국가급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ASML의 최첨단 노광 장비를 구매하려 했지만 미국의 대중 제재로 무산됐고 창립 이후 2024년까지 9년 동안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이밍은 정말 인상적인 결단을 내리는데요. 회사가 흑자를 내기 전까지는 자신이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이 무보수 경영을 실천해 옮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자립이라는 목표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셈이죠. 그 뒤 최근 AI 붐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찾아왔고 CXMT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하며 당기순이익 18억 7,500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상장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상장 이후 주이밍의 재산은 한때 139억 달러, 우리 돈 약 1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주이밍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 7억 6,790만 주, 상장 직후 가치로 무려 56억 달러 상당을 직원 인센티브로 내놓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는 그의 개인 재산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다만 이 인센티브는 상장 3년 후부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요즘 같은 첨단 기술 경쟁 시대에는 창업자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고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고 지키는 것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XMT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은 물론 미국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엔지니어까지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반도체 업계도 핵심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초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구시보가 짚은 냉정한 지적도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CXMT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독자적인 디램, 연구개발과 생산 능력을 갖춘 세계 네 번째 기업으로 성장한 건 분명 상징적인 성과지만
최첨단 제조 공정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선두 기업들에 비해 여전히 2에서 3세대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CXMT의 주력 제품은 고부가 가치인 AI 서버용 D램보다는 모바일과 PC용 D램에 집중되어 있고, 차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HBM 분야에서도 최고 수율 50% 수준의 HBM3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이미 HBM4 양산에 돌입한 것과 비교하면 약 3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 산업 자체가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의 AI발 가격 급등과 수요 폭발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도 미지수입니다. 황구 15조차 CXMT의 이번 시가총액 1위 등극을 두고 중요한 이정표이긴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습니다. 결국 CXMT 앞에 놓인 진짜 과제는 이 화려한 대비 이후에도 산업 사이클의 부침 속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기술 격차를 좁히면서 시장에서 진짜 실력으로 입지를 다지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CXMT의 상장 대박,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온 글로벌 D램 시장의 지각 변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시고, 이런 소식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